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최근 극심한 변동성 후에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어제 미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57%, 그리고 나스닥이 2.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지금 이번 주는 그 주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실적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또 알파벳 잘 나왔고, 그 후에 또 메타도 실적,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고,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이제 계속 감소했다가 처음으로 다시 이제 상승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지만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요 아마존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 증가했습니다. 자, 오히려 작년 그 지속된 긴축 기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민감한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다 모두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3월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런 이슈로 해서 그 은행권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한번 됐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 한 8% 정도 반등하면서 이제 아직은 좀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멈춘 효과도 시장에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저녁이네요. 그 연준 선호 지표인 PCE PCE 발표 있을 건데, 이제 크게 이런 부분 물가 지표들은 뭐 시장에 악재로 형성되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 그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아까 은행권처럼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금리라든가 뭐 물가, 뭐 침체 이런 관련 이슈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증시 차트에서의 추세에서 그 예상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벗어나는 변동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현재 시간 기준 3일이죠. FOMC 결과 뭐 25bp 인상 가능성이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인데 그 확인하고 이제 또 오히려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결할 건지, 좀 더 볼 건지, 뭐 이런, 언급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우리 시장은 좀 급락했었고, 미증시는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어제, 간만에, 나스닥이 2.43%, 우리 아마 최대치 상승폭이었을 겁니다. 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어제, 그 기술적인 차트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 5, 6일 동안 80포인트를 까먹은 겁니다. 회원들 코스닥은. 그렇죠? 80포인트를 까먹은 거고, 그리고 850에서 830선에서는 최소 한 번이라도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회원들. 그 라인이 지금 이제 결국, 그리고 그 이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두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 거죠. 그죠? 어제 외국인이 9거래일 만이에요.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를 전환했고, 이제 반대로는 830선부터는 1,300억 정도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장중 1,000억 순매도였거든요. 그 오후부터 매수를 시작하면서 플러스 300, 그러니까 크게 830부터는 1,300억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고의 변동성을 지금 우선 보여준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우선 코스닥 900선과 그 다음에 코스피 2,600선이 보시면 왼쪽 전고점 수준이죠. 전고점 수준이라서 살짝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탄력성이 이제 둔화될 수 있는 이런 타점들이었습니다. 이런 위치들이. 근데 이제 그런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또 1,340원까지 급등했고, 그 다음에 또 중국과의 마찰 우려. 그리고 또 그 신용 융자 잔고 역대급 최대치 등 또 수급 불안. 레버리지 부담이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주가 조작 이슈, 문제된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한 3-4가지의 그 지수 조정의 조정으로 그 연결될 수 있는 빌미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좀 급한 조정을 준 겁니다. 약간 좀 비정상적인 추세였고, 그래서 좀 급하게 내려왔는데 일단 어제부터 이렇게 좀 축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원들. 따라서 지금 어제 우선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전고점 수준까지 오르면서 이제 이 시총 상위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등 시총 상위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제 올랐지만 그래도 일단 지수를 한번 멈추는 또 멈춰야 되는 자리였는데 일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좀 많이 상승했지만 어제 그 장중에 우리 시장 장중에 그 미 선물도 좋았죠. 그래서 선 반영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급등했다고 추가 막 쭉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제 최근 급락에 대한 이제 반등 1차 870선까지의 오늘 흐름 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입니다, 회원들.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어제와 같은 외국인 수급이 한 2, 3일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어제 미증시가 급등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막 강보합 수준이라든가 크게 안 오른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고 850에서 뭐 830선 한두 번 더 다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환율 진정과 그다음에 외국인 다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2,500선을 제시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딱 박스권 상단입니다. 넘겼던.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최소 멈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어제는 기술적으로 한번 멈추는 자리에서 2차 전지들이 이제 힘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 설명드렸고, 뭐 다음 주 FOMC 결과 이것도 뭐 그냥 25bp 인상 기정 사실이니까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모르는 게 악재로 노출되는 거고 이미 충분히 예상되고 시장에 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 이벤트 통과, 불확실성 해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가장 강했던 이유는 설명드린 대로 그 5, 6거래일 급등할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온, 그러니까 지수 영향으로 같이 밀리고 있지만 수급은 들어오면서 쉬고 있는 쪽이 2차 전지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수급은 준비된 상태였다는 거죠. 지수 급락 구간에서도 그런 수급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급등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동반 강세를 보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장 마감 후에 특징으로 체크할 포인트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배송 물류 로봇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 뭐 전개 추진하겠다라는 이슈로 해서 이제 로봇들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좀 이런 새로운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이슈가 없을 때도 특히 한 몇 년 전에는 로봇들이 시간 외에서 한 번씩 가끔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한 일주일 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는 이제 LG전자 이슈도 있었고, 이제 LG전자와 가장 관련된 로보티즈가 상승폭이 제일 강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뭐 로보스타 등 로봇 대장주들 모두 적게는 2%에서 이제 많게는 5, 6%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쪽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닥이 있죠. 더 이상 830선 추가 이탈하지 않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여기 10만 원을 지킬 겁니다, 회원분들. 우리 10만 원부터 11만 원 라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들어가는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 5거래일을 한번 따져보세요. 5거래일 그냥 요 하락분 있죠. 그 11만 원 넘기다가 또 못 넘겼었고, 그때부터 5거래일 지수 급락 구간 900에서 820선까지 80포인트 밀릴 때 지금 요 구간은 지수 영향이거든요. 요 부분.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이 되면 로봇들은 지금 다 반등 먹기 타점입니다. 전 종목. 뉴로메카, 뭐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뭐 SPG 뭐 등등 다 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우선 그 시간에 강했는데 시초가 띄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4월 21일이었네요. 지난주였습니다. 뭐냐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는 11만 원을 넘어서야 이제 상승 추세 재전환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시초가 띄우고 또 시초가를 한번 고점 형성하면 바로 넘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서 이제 한두 번 매물 소화하고 이제 또 로봇 그 섹터로의 추세 전환
그리고 순환매, 네, 주인공을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6거래 그 지수 급락 구간에서 새로운 모멘텀, 현대차와 기아 뭐 실적 호실적이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쪽의 추세를 가장 먼저 가장 유일하게 네, 살려놨었는데 지금 이제 그 화신이랑 뭐 성우하이텍, 네, 그 다음에 뭐 서현이와 이 타픽 종목 세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발주자들 또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죠. 에코플라스틱, 뭐 현대공업, 그렇죠? 한주라이트메탈, 네, 어제 올려드린 네, 관심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쪽 네, 후속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KB 오토시스, 뭐 서진 오토모티브 차트가 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이제 그 화신하고 성우하이텍, 네, 서현이하는 스윙 종목군이라면 네, 나머지 있죠? 나머지 여기 적어드린 종목군들은 네, 그 단타, 네, 단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네, 여전히 관심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2차 전지겠죠? 네, 2차 전지도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역시 또 4, 5거래일 지수 급락 영향으로 이제 밀린 부분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네, 구간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치면은 이제 전고점까지도 이제 붙일 수 있는 위치인데 지금 PNT도 이제 특징적으로 얘는 제 3자 배정이죠. 5만 원 초반입니다. 신주가액이. 그렇죠?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사마알미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주가액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장 받고서 어떻게 보면 투자한 거라고 네,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NT도 네, 다시 신고가 랠리 후에 네,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2차 전지 흐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마알미늄도 타점은 높아 보이지만 또 최근 횡보이기 때문에 다 반등먹기 타점이네요.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그렇죠? 네, 다 이쪽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로봇 설명드렸고 인공지능이 다른 sektor보다 네, 조금 밑에 있는 거는 뭐 이유는 요 셀바스 AI의 그 유중 이슈 있었죠. 네, 그 이슈로 해서 지수 급락 영향 밀린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네, 섹터별 순환 매상 네, 밀린 것 하나, 이 두 개 플러스 네, 다른 섹터는 이 두 개로만 밀린 건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셀바스 A의 유중 이슈로 한 방을 더 얻어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강 섹터 중에 인공지능이 네, 가장 밑에 있는데 네, 순환 매상 그 부분 그 하락분 있죠. 네, 그 하락분을 메꿔주면은 네, 얘네들도 본격적인 이제 반등을 네,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셀바스 A가 지금 이런 부분인데 요 구간 때문에 한 방을 더 얻어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 구간 유증 이슈로. 네, 그리고 뭐 요 부분은 네, 그 지수 급락 이슈이기 때문에 바로 회복될 건데 그러니까 셀바스 AI 기준으로 해서 네, 얼른 25,000원을 네, 회복을 해야 네, 인공지능 전체적인 네, 좀 투심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필살기 추천주였던 마인즈랩, 네, 마음 AI, 네, 얘만 지금 추세가 이래요. 네, 신고가 랠리, 그리고 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정도 나왔었고, 네, 이런 구간이고, 네, 나머지 네, 인공지능 쪽은 이제 밑에서 네, 추세 전환을 이제 올려놔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말 이후에서 그 오후에 한번 쭉 압축 한번 드릴 텐데 지금 그 방미 이슈로 움직였었던 네, 원전, 네, 그리고 원전도 많이 밀렸죠. BHI 보시면은 얘네들 이제 이슈 소멸이에요. 네, BHI는 이렇게 밀렸고, 자, 그 다음에 제약도 셀트리온 네, 17만원, 네, 18만원 이런 구간에서 네,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20만원 밑에 매수가이신 분들은 나오고 네, 위에 계신 분들은 한 2, 3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20%, 10% 이상 밀렸습니다. 제약도 아마케 지난주였죠. 네, 요 일정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역시 이슈 소멸. 결국에는 지금 다시 또 일로 오는 거예요, 회원분들. 강섹터, 네, 2차 전지, 그쵸? 네, 로봇, 그리고 반도체, 네, 자동차 부품, 그쵸?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뭐 등등. 네, 큰 이렇게 1분기 주도했던 애들 중심으로 해서 네, 다시 이제 강섹터 순환매가 네, 다시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네, 그 시작점은 여기 코스닥. 네, 지금 어제 저점 잡은 여기 구간에서 네,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외국인이 네, 다시 네, 돌아주면 다시 1분기 때 형성된 네, 그 순환매가 섹터별 순환매 네, 본격적으로 네, 네, 다시 네, 올라올 겁니다. 그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죠, 해외는 특히 870에서 네, 900까지 오를 때, 네, 여기 구간이 제약 한번 올리고 원전 올리고 뭐 철강 올리고
그죠? 네, 컨텐츠 올리고 엔터 한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소외 섹터 한번 올린 타점이 좀 둔화된, 그죠? 무겁게 올라간 네,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얻어맞아서 실질적으로 변동폭은 한 100포인트 이상 정도. 코로나 때 후에 처음이에요, 회원들. 네, 그래서 극심한 네, 변동성을 보였는데 일단 어제부터 네, 하나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네, 이어받아야 되고요, 외국인.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섹터 중심으로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네, 로봇, 반도체까지 네, 중심으로 해서 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